멋진 직진남이 된 한동석은 자신이 말한 대로 마광숙의 한도 없는 크레딧 카드, 어디든 갈 수 있는 프리패스 카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광숙이 어려움을 겪을라 치면 어디선가 틀림없이 짠하고 나타나서는 그의 능력을 한껏 보여주었습니다. 광숙이 독고탁에게 막걸리 세례를 퍼붓고 끌려나가려던 순간에도 타이밍 절묘하게 등장해서 그 손 놔요 얼른 하고 외쳤고 단호한 한마디에 독고탁은 움찔했습니다. 동석은 거칠게 나오는 독고탁 앞에서 광숙 편에 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광숙이 몸살이 났을 때도 한우 정육 세트와 과일 상자까지 통 크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해맑은 눈치 제로 광숙은 오장수에게 연애 세포를 다 소모해버린 탓인지 동석이 이렇게 온몸으로 신호를 보내는데도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받기만 해서 부담스럽다는 광숙에게 동석은 주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마 대표는 그냥 받기만 해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가슴 설레는 말이 있을까요? 회장님에게 반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광숙은 여전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받기만 하라니 뭔 소리야? 하면서 의아하게만 생각했습니다. 동석은 자기가 한 말을 생각하며 내가 생각해도 꽤 멋진 말이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본인이 말해놓고 본인이 감동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흐뭇하게 웃는 이 상황은 뭘까요? 보는 사람 마음 심쿵하게 해놓고 귀엽기까지 하시면 어떡합니까? 동석은 신라주조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광숙을 보고 독고탁 회장이 책임지고 사과하게 만들 테니까 제발 그만해요. 마 대표가 사람들 구경거리가 되는 게 싫어서 그래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나 마 대표 좋아합니다. 결국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동석이 언제쯤 고백할까? 시청자들이 더 기다리고 기다렸던 고백이 여기서 나오고 말았네요. 길거리에서의 갑작스런 고백이라 좀 놀랍기는 했는데요. 동석의 고백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나오긴 했어도 결코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광숙에 대한 마음을 밀어내려고 해도 도저히 밀어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루하루 쌓여온 진심이 폭발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동석도 속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더 멋진 장소에서 분위기도 잡고 고백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 마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독고탁 회장이 스스로 사과하게 해주겠다는 광숙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심정으로 신라주조 독고탁의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대낮인데도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가 방 안을 짓눌렀습니다. 독고탁은 의자에 느긋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묵직한 눈빛으로 독고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독고탁 회장, 독수리 술도가를 음해하기 위해 영상을 조작하도록 사주했습니까? 무슨 일을 꾸몄는지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독고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저도 이번 일로 깜짝 놀랐습니다. 소전무 그 친구가 사장 승진을 앞두고 성과를 올려보겠다고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경찰에 이미 다 말했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동석은 독고탁의 얼굴을 쏘아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일개 회사 임원이 이런 무서운 일을 혼자서 벌였다는 걸 믿으라고요? 쌀벌레 사건이 뉴스에 나온 후에 독고탁 회장께서 그 소전무라는 사람하고 술도가에 같이 갔었다면서요? 같이 가서 독수리 술도가 넘기라고 했다던데 같이 간 부하 직원이 무슨 일을 꾸몄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독고탁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변명을 했습니다. 그건 독수리 술도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같은 주류 업체로서 딱한 마음에 이왕이면 우리한테 넘기라고 한 거죠. 내가 독수리 술도가와 인연이 있기도 해서 그런 겁니다. 동석은 여유롭지만 묵직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독고탁 회장님, 당신이 30년 전에 독수리 술도가에서 공장장으로 있었을 때 공금 횡령한 돈으로 신라주조 차렸다면서요? 이미 다 들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회사 대표가 됐어도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석은 고개를 약간 숙였다가 다시 독고탁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독고탁 회장께서 예전에 술도가 대표가 꽃뱀이라고 한 말도 마 대표 모함하려고 지어낸 얘기라는 것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우리 호텔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이번 쌀벌레 사건도 독수리 술도가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랬을 거고요. 독고탁은 억지를 부리듯 태어난 척하며 맞섰습니다. 회장님이야말로 저를 모함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슨 증거라도 있으세요? 증거도 없이 이렇게 생사람 잡아도 되나요? 아무리 엘렉스 호텔 회장님이라도 이건 선 넘는 겁니다. 심증만 가지고 사람 잡으면 안 되죠. 한동석은 냉정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증거야 수사기관이 차차 밝혀내리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명심하고 잘 들으세요. 이 사태를 수습할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라주조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마광숙 대표에게 사과하십시오. 지금 그 조작된 영상으로 독수리 술도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증거가 나오면 그때는 피해 보상도 해야 할 겁니다. 독고탁은 분노를 억누르며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입니까? 아무리 사돈이 될 사이라고 해도 이렇게 나오시는 건 너무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독수리 술도가 일에 왜 이렇게 끼어드시는 거죠? 한 회장님, 마 대표란 무슨 사이라도 되시는 겁니까? 두 분이 사귀세요? 그러자 동석은 단호히 응수했습니다. 왜 사귀면 안 됩니까? 지금 그 문제랑 당신이 잘못한 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동석은 싸늘한 눈빛으로 독고탁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는 우리 호텔의 중요한 협력 업체입니다. 특히 장광주라는 막걸리는 앞으로 우리 호텔이 주력 상품으로 내세워 브랜드화시킬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독수리 술도가는 물론 우리 호텔의 이미지까지 훼손됐습니다. 우리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겁니다. 독고탁은 멍하니 동석을 바라보다가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오시겠다면 나도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동석은 피식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동석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독고탁은 그 자리에 멈춰 앉아 식은 땀을 흘리며 천장을 노려봤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나서려던 걸음을 멈추고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독고탁을 다시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죠. 독고탁의 입술이 떨렸지만 동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까 사돈이라고 했습니까? 계속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제가 사돈 맺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독고탁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삼켰습니다. 동석은 날카롭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독고탁 회장께선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똑똑히 알게 될 겁니다. 냉정하게 말을 마친 동석은 독고탁의 굳어버린 얼굴을 마지막으로 스쳐보며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독고탁은 쓰디쓴 침을 삼키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고 더는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석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30년 전 묻어두었던 공금 횡령 사건까지 들춰졌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신음처럼 한숨을 뱉었습니다. 이대로 버티면 끝장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자존심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장미애에 쏘아붙이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문제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독고탁은 짜증이 솟구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한 회장이 회사까지 와서 나더러 기자회견 열고 그 술도가 대표라는 여자한테 사과를 하라고 했다고. 지금 나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 말 시키지 말어. 그러게 왜 그런 일을 벌였냐고요? 나도 몰랐다고 했잖아. 소전무 그 자식이 혼자 벌인 짓을
내가 왜 사과를 해? 장미애는 코웃음을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다 모른 척 넘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오리발 내미냐 안 내미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리 결혼이야. 결혼, 독고탁은 머리를 짚으며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도 생각은 하고 있어. 장미애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끊었습니다. 한 회장 하라는 대로 해요, 무조건. 알았냐고요? 세리 결혼시키기 싫어요? 세리 결혼 엎어지면 당장 이혼이야. 알아서 해. 독고탁은 그 말을 듣고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어이구 무서워 그럴 것 같아. 그러면서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장미애는 여전히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분명히 경고했어. 독수리 술도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데도 당신은 내 말 무시하다가 이 지경까지 만든 거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한 회장 말에 토 달지 말고 하라는 대로 깨끗이 사과하고 모든 걸 원상복구하란 말이에요. 독고탁은 씁쓸한 얼굴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화목했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언제 산산조각 날지 모르는 허울 좋은 껍데기 같았습니다. 알았다고. 독고탁은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미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당신 체면보다 세리가 더 중요해. 세리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이번엔 무조건 알아서 기어. 독고탁은 깊게 의자에 몸을 묻었습니다.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후 독고탁은 신라주조 본사 1층 회의실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의 그는 잔뜩 굳은 얼굴로 단상 위에 섰습니다. 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생중계를 준비하는 방송사 관계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목에 핏줄이 서도록 긴장한 표정으로 손에 쥔 원고를 움켜쥔 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빗발쳤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라주조 회장 독고탁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독고탁은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넘겼습니다. 최근 불거진 쌀벌레 조작 영상과 관련하여 당사는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 회사 소속 전 임원이었던 소일용 전무가 개인적인 일탈로 저지른 일이나 그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자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경쟁사인 독수리 술도가와 마광숙 대표님께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과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라주조는 독수리 술도가 및 마광숙 대표님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리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독고탁은 두 손을 마이크 앞에 가지런히 모은 뒤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와 마광숙 대표님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신라주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임직원들의 윤리의식과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 안은 숨소리조차 삼켜버린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일제히 손을 들며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독고탁은 준비된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단상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그의 뒷모습은 세상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사람처럼 초라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한편 광숙이 동석의 고백을 받고 술도가 트럭에 올라타며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방금 전에 회장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야? 광숙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부채질하듯 휘저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볼이 화끈 달아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석 쪽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허둥대다가 결국 바람을 핑계 삼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술도가 이를 보던 광숙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한동석이었습니다. 마 대표, TV 켜보세요.
마 대표에게 한 약속 지켰다는 거 보게 될 겁니다. 동석의 짧고 단호한 말에 광숙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으로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TV를 켜자마자 신라주조 독고탁 회장,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숙은 급히 천수 부사장과 공장장, 김군을 불러 함께 TV 앞에 앉았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인 채 화면에 몰입했습니다. 화면에는 신라주조 로고를 배경으로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독고탁이 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조작 사건의 진실이 그 무거운 고개 숙임 하나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술도가의 짓밟힌 명예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를 내려놓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동석이 자신에게 했던 약속, 내가 책임지고 사과하게 만들겠다던 그 말, 그저 내 시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이렇게나 빨리, 이렇게나 확실하게 지켜질 줄은 몰랐습니다. 광숙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억울하고 분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렷하게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라주조 건물 앞에서 동석이 한 말들이 그 고백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 대표 좋아합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런 고백을 받은 광숙에게 동석은 광숙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며 광숙을 당황시킵니다. 광숙과 동석은 앞으로 어떤 달달한 로맨스로 시청자들을 짜릿하게 해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으로 구성해본 스토리이며 본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방극장의 인기를 사로잡으며 나날이 재미를 더해가는 KBS ETV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